네,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정치권에서는요, 이른바 추석 밥상 여론 이맘때 되면 항상 화두에 오르죠. 굉장히 중요한데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이 부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네. 자, 혹시 지인들, 친지분들 많이 연휴 때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밥상머리에도 정치 관련 이슈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까? 사실 추석이나 설일 때 명절에 모이면 밥상머리의 이야기의 주도권을 사실 어머니가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밥상 차리고 네. 나 많이 먹어라 하면서 아버지보다는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이 밥상에서의 이야기는 첫 번째는 사실 물가예요. 물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네. 멀리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혹시나 장 보고 먹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살림살이가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고 네. 사실 두 번째는 아프지 말자. 네. 그 의료 대란 때문에 아픔, 네. 즉 건강과 그다음에 물가 이런 피부에 와닿는 그런 그 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민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화두가 되지 않았을까. 정치 얘기는 오가지 않았습니까? 정치 얘기가 없지는 않았겠죠. 네.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정치 정치는 중에서도.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편을 든다기보단 네. 정치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할까. 네. 늘 저렇게 결론을 못 내고 싸우기만 한다. 이런 결론이 늘 나오더라고요. 자, 장윤주 부위원장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정치 이슈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오갔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족끼리, 연인끼리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명절 민심에는, 명절 밥상에는 정치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건강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추석 명절에 당연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건강해라, 부모님 건강하셔라라는 말씀하시는데 올해 명절만큼은 그 건강이라는 단어가 더 아프게 그리고 더 소중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응급실 뺑뺑 얘기도 많이 들렸고요. 그렇죠.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지금 의료 공백 사태다 이런 말들이 지금 보도를 통해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또 부모님들도 가족들 모두가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의정 갈등,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 여당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들 당연히 좀 명절 민심에서는 나왔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지금에 와서 중재자의 역할을 본인이 자임하면서 중재를 해보겠다라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그만큼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중재자로서의 공간을 허락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 과연 중재자로서의 실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아마 명절 밥상에서 많은 이야기들 오고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에서는 아마 밥상머리에 이런 주제를 올리고 싶어 했고 좀 듣고 싶어 했다 이런 인상을 받는 게 추석 연휴 동안 김건희 여사 이슈를 많이 부각을 했습니다. 자, 여당에서도 지금은 김 여사가 활동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목소리도 일부에서 들렸는데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닌데 아, 그런가요? 나오실 때 아닙니까?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아, 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네? 예. 공개 활동을 하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품고 계시는 게 예. 좋지 않을까. 소나기가 내릴 때는 예. 피해가는 게 옳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네. 홍 시장이 웬만하면은 윤 대통령 옹호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한다, 쓴소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일단 홍 시장이 보기에도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썩 좋지만은 않다. 그것이 근데 오래되고 있다. 어떤 모멘텀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을 찬성한 적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도리어 특검 필요 없다. 그리고 또 확실하게 그 도이치모터스라든지 혹은 이번 그 파우치 이 명품백 사건도 선을 확실히 그었거든요. 그런 홍 시장이 그래도 김건희 여사가 지금 나오는 것은 아주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건 이제
반증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엔 이제 공개 행보라기보단 저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독자 행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개 행보 해야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과 함께 나와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장면에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아마 거 봐라 지금 제대로 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못하지 않느냐, 뭐 뒷받침 못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독자 행보, 즉 뭐 마포대교에 가서 시찰이나 순찰이라는 표현으로 어떤 행보로 보이는 것, 이건 독자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정치 행위처럼 비춰질 네. 수 있는 행보거든요. 저는 공개 행보는 불효불급한 건 하되 독자 행보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장현주 부위원장. 그리고 이 네. 진행자가요. 김 여사 행보에 대해 조언하거나 막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해야죠. 네. 라면서 조언할 참모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홍준표 시장이 참 어쩔 때는 또 독설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예. 사실 저 발언들이 여권 내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속 시원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셔야 되고 뭐 주위에 조언할 참모가 없겠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용산에서도 말릴 뿐이 없다라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관련된 쓴소리를 할 만한 사람들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홍준표 시장이 좀 대신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속 시원하다 이런 이야기들 반응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에도 사실상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권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그 전주로 활약했던 손모 씨가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그렇다면 같은 전주이기 때문에 기소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독자적인 공개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여권 그리고 정부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또 홍 시장 말 중에는 소나긴 피해라 이런 얘기가 좀 인상 깊게 들립니다.